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죠? 자, 비트코인 가격이 일정 부분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추세 전환을 이루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가격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번 주에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이 지표들을 트리거로 해서 뭔가 반전 움직임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중요한 거시경제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수목금을 다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수요일에는 미국 노동부의 졸트 보고서와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발표가 되고요. 금요일이 가장 중요한데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죠.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평균 시간당 임금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런데 목요일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목요일에는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됩니다. 12월 FOMC 당시에 경론 끝에 미국의 금리를 3번 연속으로 인하했는데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기존의 4번에서 2번까지 줄였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당시에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결정이 굉장히 박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그 결과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회의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확인하면은 전체적으로 올해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1월 2일에 굉장히 좀 특이한 움직임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블랙락 ETF인 IBIT에서 역대 가장 많은 유출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출시 이후 최대 규모로 유출이 일어났는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불안감들이 이제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가격은 오히려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순유입이 되면서 가격을 더 많이 견인하는 효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도 1월 2일에는 순유출을 기록을 했지만 다음날에 순유입을 기록을 했는데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아직 차이가 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중요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025년 1분기에 연구 우선주 공모를 통해서 20억 달러, 한화로는 3조 원 정도의 자본을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매집이 그전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마이클 세일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더 폭발적으로 매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일러 트래커 차트를 또 한번 공유를 하면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본인이 이 비트코인을 더 매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차트를 공유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바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죠. 1월 6일 월요일에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채굴 관점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글로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40%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파운드리 USA와 마르홀딩스 두 가지 풀에서 가장 많은 채굴을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8.5%가 이 두 개의 채굴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3년 전인 2022년까지만 해도 20%가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 거의 40%에 육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큰 폭으로 이 규모들을 확장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시사점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채굴 산업이 굉장히 부흥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주도의 해시레이트가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40%를 미국이 차지했다면은 나머지 60% 중에서 또 상당 부분이 중국이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뭐 다른 국가들도 있겠지만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채굴 해시레이트의 어떤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이 채굴 경쟁이 더 많이 격화될 것이고, 이 얘기는 비트코인의 패권 경쟁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도입하고 채택하는 움직임들이 향후에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2024년 3분기 대비로 해서 2024년 4분기에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68%가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비트코인을 더 매집하는 전략들을 이 대표적인 채굴 기업인 마라홀딩스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16% 정도를 제3자에게 대출로 제공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단기 대출 계약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이 이자 수익을 통해서 채굴 운영비를 충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채굴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비트코인의 사용성과 활용성이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더불어서 채굴 해시레이트도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된 해시레이트의 7이평선을 확인했을 때 하루 사이에 이렇게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채굴 해시레이트와 채굴 난이도는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채굴 경쟁이 더 많이 격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펀더멘털이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조정된 MVRV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봤을 때 여전히 강세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불마켓 시그널이 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시장이 많이 과열된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건전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과열 시그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조정된 MVRV 지표가 1보다 상단에 있고 365일 이평선보다 상단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강세장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서두에서 무언가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거래량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지난 12월 5일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갓 돌파했을 때 그 시점 대비로 했을 때 무려 91%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가격이 본격적인 반등을 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중복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위스 블록의 비트코인 가격 모멘텀 지표로 봤을 때도 지금 음수 영역에 잠시 들어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97K에서 98K를 돌파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거래량이 낮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모멘텀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트레이더들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더 높은 거래량들을 견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그동안 중요하다고 강조드렸던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V자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음수에 머물고 있지만 이제 양의 영역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거래량이 부진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중요한 저항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K를 재돌파하고 신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로 봤을 때도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고점을 찍고 나서 가격이 좀 흘러내리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SOPR 지표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지역 고점 부근에서 고래들이 큰 수익 실현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가격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은 3월 대비로는 이 수익 실현 움직임이 크지 않고 여전히 이를 경계로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난 3월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음수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중요한 변수들과 불확실성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럼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 관점이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임기를 기점으로 한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움직임들, 특히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큰 상승의 움직임을 가지고 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 사이클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번에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점을 형성하는 구간에서 장기 보유자들의 NUPL이 마지막 5단계인 유포리아와 탐욕 단계에 진입을 했지만 다시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 유포리아와 그리드 단계가 유지됐던 구간들을 확인해 보면은 굉장히 오랜 구간 유지가 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 구간이 바로 대세 상승장 랠리를 이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면서 대응 전략들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 이슈와 차트 분석 전에 간단하게 공지사항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데니월드 김동환 대표님과 함께 집필한 알트코인 레볼루션이 이번 주에 예약 판매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 24일에 출간 기념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 공지글을 보시고 많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뱅크로 입금을 해주시고요. 이메일 주소로 성함과 전화번호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설명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필요하시면은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글을 올려뒀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칠레 의회가 비트코인의 전략적인 비축안을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칠레의 20여 명의 의원들이 비트코인 연구와 제도화를 위한 의회 전담기구 구성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뭔가 중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자산 도입 경쟁이 더 많이 치열해질 어떤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칠레에서 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변 국가들로 이런 흐름들이 많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사토시 액션 펀드가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최소 13개 주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월 20일에 이 트럼프의 취임식에서 행정명령에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도입할지 여부들이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라도 미국의 여러 주들이 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준비금을 도입하는 움직임들은 더 가파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헤지펀드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빌 밀러가 중국이 다음 비트코인의 랠리를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움직임들은 비트코인 가격을 높이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침체한 경기를 되살리고 미중 무역 갈등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FTX 채권자 상환 계획이 발효가 됐습니다. 1월 3일에 발효가 됐는데 이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상환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1분기 내에 상환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인데 이 금액들을 모두 다 현금으로 채권을 상환을 하기 때문에 이 현금이 다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최근에 비트파이넥스가 보고서를 통해서 1월 20일에 트럼프 취임식이 있더라도 이 이벤트가 상승 이벤트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트럼프 상승장이 오히려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지금 확연하게 달라진 리플 사업 구조를 들고 있는데요. 리플의 공개 채용 일자리의 75%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는 대부분의 채용이 싱가포르나 두바이 같은 해외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완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2024년 마지막 6주 동안에 리플은 이전 6개월보다 더 많은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 변화들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트럼프 당선 이후로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트코인 관련해서 이슈 두 가지 정도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XRP에 가장 많은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SEC와의 소송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여부입니다. 게리 겐슬러가 퇴임을 하면서 이제는 뭔가 이 소송이 마무리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들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게리 겐슬러가 마지막까지도 뭔가 이 찬물을 뿌리고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EC의 수석 소송 변호사가 리플의 이 소송을 갖다가 계속해서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폴 애킨스가 부임하는 것과는 이 소송이 큰 관계를 가지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폴 애킨스가 SEC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리플 소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규제 명확성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ETF를 승인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솔라나도 다시 한 번 더 지금 반등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민코인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고 펌프닷펀이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 데다가 AI 에이전트와 탈중앙화 과학 분야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플랫폼으로서 솔라나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와이즈는 2025년에 솔라나가 250% 급등이 가능하다. 뭐 이런 공식적인 전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100K의 매도벽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래들의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크게 적극적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도 계속해서 관망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 나머지 고래들은 물량을 계속해서 매도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색을 필두로 해서 이 수요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거래량이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이 시점들을 같이 확인하시면서 더 본격적인 대응 전략들을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2평선과 52평선을 상회해서 지금 가격 방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조정을 받았던 구간에서 22평선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올라가는 것들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평선이 97.3K에 형성이 되어 있고, 52평선이 96.9K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구간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97.3K는 이 22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지지선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상단을 지켜내야지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9.7K를 필두로 해서 이 99K 상단에서 강력하게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돌아오면서 이 구간을 상승 돌파하고 반등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강력한 추세 전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조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MACD 상으로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RSI 같은 경우도 이평선을 돌파하고 중립 구간 50을 상회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수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관점들을 가져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래량이 좀 미미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구간에서 한번 크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 랠리를 크게 가져갔던 12월 구간들과 비교하면 많이 부진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URPD 지표상으로도 중요한 구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가격 구간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바로 하단으로 굉장히 높게 이 구간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대략적으로 97.1에서 97.3K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기술적인 차트 분석과 동일하게 이 구간들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서 이 저항 구간들을 돌파해야 되는데, 이 구간이 대략적으로 99K에서 100K 구간에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조금 더 매물대가 옅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청산 이스맵 상으로 봤을 때는 롱 포지션이 97.1K 구간에 짙게 형성이 되어 있고, 숏 포지션은 99.2에서 99.3K에 진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을 먼저 청산하고 갈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인 상승 관점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를 주목을 해야 되죠. 다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아직까지는 거래량과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면서 전략들을 세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취임식을 경계로 해서 가격 반등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찬반이 좀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취임식을 기점으로 한 가격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클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로는 더 본격적인 반등의 랠리, 즉 상승의 랠리 이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투자 전략을 긴 관점에서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